자, 이제는 본부장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3일 만에 뵙게 되는데 어떤 네. 내용들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가지 좀 먼저 요 이슈를 좀 하기 전에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일단 그 이슈가 좀 있어서 요거 잠깐 좀 하고 여러분 베르사체 아시죠? 베르사체 알아요. 브랜드 아시는데 네. 거기 이제 도나 베르사체라고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이분이 30년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디렉터에서 사임을 하셨고요. 원래는 이제 베르사체가 이제 지니나 베르사체라고 이 오빠분이 이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암살 당했습니다. 이분이. 이분이 암살을 했는데 이제 그 암살범이 이제 사실은 하고 나서 이제 동생이 수석 디자이너로 하면서 있었는데 이 브랜드를 사실은 이제 사실은 이제 마이클 코어스를 만들었던 이제 아이돌이라고 있습니다. 존 아이돌이라는 사람이 인수를 했습니다. 20억 달러 인수를 하고 나서 이제 이 매출이 떨어지자 수석 디자이너를 30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다리오 비탈레라고 이제 미우미우를 만들었던 수석 디자이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매출이 안 나오고 이제 2023년도에 이제 매출이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디자인이나 브랜드 가치도 뭐 인수할 때 가격 그대로 2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뭔가 방향성을 제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뭐 프라다 쪽에서 지금 베르사체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방향성이 있다 보니까 존 아이돌은 사실은 이게 너무 지금 여러분 이제 베르사체를 살려고 하시는 분은 약간 부담스러울 거예요. 웬만큼 이게 뭔가 자신의 개성이 강하지 않으면 잘 소화하기 힘듭니다. 이 브랜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고급스럽고 정제되는 스타일 이게 너무 화려하잖아요. 뭐 과감한 프린팅이나 실크 바지나 메두사 로고 같은 게 좀 많아갖고 사실 좀 소화하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보다는 조금 좀 무난한 스타일로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서로 디자인이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이제 물러났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약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물러났다는 게 화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물러났다는 게 엄청난 화제가 돼서 사실은 지난주에 어제 기사에 이제 전체적으로 메이저 신문에 도배가 됐던 기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제가 됐던 기사가 좀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요 기사를 이슈를 하기 전에 이제 트럼프랑 이제 머스크가 이제 화제 이슈에 있는데 최근에 USAID라고 이제 그 연방정부 기금이 이제 국제개발처 기금 예산을 90% 삭감했습니다. 이걸 삭감하다 보니까 나비 효과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존스 홉킨스대에서 2,000명을 해고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이 엉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효과가 나비 효과가 연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즈나 뭐 HIV 같은 연구 결핵이나 뭐 이런 연구들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작용이 이제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날 거고 이제 뭐 사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 무용론을 하는 존 케네디 장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폐해가 나타날 거라 분명히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벼력이나 자궁 경부암 같은 연구들이 다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런 개발도상국 미국은 사실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타날 건데 개발도상국은 혜택을 거의 입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개발은 거의 중단됐고 향후에 보건이나 농업 연구는 거의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존스 홉킨스 대가 이 정도니까 그 밑에 있는 대학은 거의 뭐 이제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교육 그리고 보건 이쪽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원이 거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 이제 바로 들어갈 건데 잠깐 보시면 이제 이슈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째 얘기가 콜롬비아 대학에 4억 달러를 지원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마스크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4억 달러 안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럴 정도로 지금 교육부 장관이 보수 정향의 교육부 장관이고 뭐 어쨌든 장관들을 다 어쨌든 극우적인 장관들을 배치해 놨다 보니까 이게 좀 이게 어쨌든 데몬스트레이션하고 팔레스타인 극우적이고 유대적인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쨌든 지금 약간 혐오, 약간 이런 식의 뭔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아이템을 좀 만들었다가 지금 1시간 안에 지금 거의 다 대부분 바꿨습니다. 사실은 지금 다 뜯어 고쳐가지고 좀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다 뜯어 고친 거라 첫 번째 소식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에얼리언 에너미스 액트를 사실은 이게 거의 죽은 법안이거든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법안이냐면 1798년에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리고 언제 사용했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법안 딱 2번 사용했습니다. 그때 했던 걸 지금 다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역시 트럼프답습니다. 이 법안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외국 적법을 활용해서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발표할 겁니다. 우리나라 시간 오늘 저녁이고요. 이제 곧 발표할 건데 범죄 조직과 연관된 이민자를 1차 타겟으로 하겠다는 법안이 이게 사실 무서운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계엄하고 약간 비슷한 법안입니다. 예. 미국이 전쟁 중이거나 침략 당했을 경우 특정 국적의 외국인을 재판 없이 추방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법안입니다. 예. 경제 법안을 제가 얼마 전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약간 그런 법안, 그러니까 관세 강제 법안이 약간 그런 비슷한 법안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법안인데 이제 추방에 관해서 약간 계엄령 같은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 조치로 근거대로 활용된 적이 과거에 한 번 있으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큰 전쟁 시에 활용됐던 법안을 지금 평상시에 쓰겠다고 하는 약간 이 발상 자체가 특이한데 어쨌든 이걸 오늘 저녁에 발동하게 행정명령을 하겠다는 겁니다. 법 적용 및 목표는 이거 재판 없이 14세 이상 이민자를 체포 및 즉각 추방이 가능합니다. 이민자입니다. 이민자. 불법 이민자도 아니고요. 마약 카르텔 및 범죄 조직의 연루진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게 목표고 특히 베네수엘라 트렌데 아르곤이라는 조직을 주요 포교자로 하겠답니다. 그래서 테러 조직을 지정된 만큼 일부 이민자를 콴타나모라고 이제 여기 범죄의 어쨌든 전쟁 수용소가 있습니다. 여기 수용지를 방한한 감토를 하겠다는 거고요. 법적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 적용에 의해서 외국 정부를 연계해서 증명해야 된다는 게 이게 외국 정부와의 연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에얼리언 에너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요. 인권 단체 및 법률가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위헌의 어떤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사실 이제 일본계 옛날에 이제 2차 대전 때 일본이 적국이기 때문에 강제 수용했던 사례를 연상시키는 만큼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무조건 하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 단 3번밖에 안 됐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3번밖에 발동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오래전에 발동이 된 건데 이걸 지금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를 이민 단속을 가속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대선 공약으로 이걸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보수층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적절한 법안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카드를 끄집어냈습니다. 자, 요것과 관련해서 제가 또 약간 덧붙이자면 지금 트럼프가 또 하나의 그 법안을 이 법을 너무 좋아합니다. 대법원에 지금 요청을 하는 게 있습니다. 출생 시민권을 지금 계속 연방법원에서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아예 대법원 가서 쇼부를 치겠다고 해서 이걸 대법원에 이제 제한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효력 정지를 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방법원에 하나하나씩 하니까 너무 이제 이게 원래 연방법원에 하나하나를 다 이제 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예 안 되겠다 싶어서 전국적 효력 정지를 해달라고 대법원에 이제 한꺼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해서 이제 대법원에 이제 해석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다 이게 대법원에서 연방법원이 상위법원이기 때문에 다 효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달라고 지금 해서 이제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법 원래 이제 기본 원칙은 이런 겁니다. 미국 헌법의 제14조 수정 헌법에 의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는다라고 돼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변경안은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니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불법 체류자나 외국 방문 계획의 자녀도 시민권 획득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태어나면 준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이 법안의 변경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고 출생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부다. 그리고 이제 이 14에 대한 수정 헌법을 다르게 서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다시 해달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대법원에 있는 어떤 이 대법관이 사실은 이제 공화당 쪽이 더 추천 의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6대4 정도가 공화당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출생 시민권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얘기고요. 전국적으로 효력 정지에 대한 이 정당성 논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이게 연방 법원을 사실은 상위권에 있는지가 사실은 잘 모른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된다면 수백만 명이 나가야 됩니다. 미국을 떠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게 지금 따끈따끈한 소식이라 제가 못 올렸기 때문에 잠깐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난리 났습니다. 미국. 어떻게든 하겠다는 네. 거네요. 그죠? 요 얘기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이게 교육부 장관도 이제 독한 분을 내세웠더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콜롬비아대 마스크 착용을 안 하면 $4억 안 주겠다라고 이제 이거 제가 이제 제목만 이렇게 다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 콜롬비아 뉴욕에 이제 있습니다. 위에 상위 북부 쪽에 이제 그 맨하탄 위쪽에가 지금 콜롬비아 대학이 있는데 사실은 좀 여기 위험한 데인데 가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콜롬비아 대학이 명문대긴 합니다. 이제 그 브롱스금 위쪽에 있는데 강력한 개혁 조치를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해야 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300억 원에 달하는 연방 지금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학 내 반유대주의의 대응에 미흡하다고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했고요. 콜롬비아 대학은 30일 이내 정부의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요구하는 개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스크 착용 금지, 마스크 착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사진 보시면 막 마스크 착용하고 데모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제재하라고 하는 겁니다. 신원을 어렵게 하는 얼굴 가리개 착용 금지라는 거예요. 특히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가 주로 착용하는 마스크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 학생 징계권을 총장에게 부여하라. 콜롬비아 대학은 현재 교수진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 징계권을 총장이 다 징계할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기존 교수진도 이게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징계 절차가. 그래서 빨리 하고 관대하다는 거예요. 자기 뭐 학생이다 보니까 잘 징계를 안 한다는 건데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하라는 거고 시위를 제한한 그러니까 교내 치안 및 체포로 권한해서 대학 내에 경찰을 두고 NIPD를 불러서 현재는 이제 NIPD를 불러서 체포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뉴욕 경찰을 불러야 되는데 아예 대학에 경찰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대학 안에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이정 아나운서는 모르시겠지만 이제 저희 전 세대죠. 저희 전 세대는 대학 내 이제 군인이나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저희 전 세대. 저희 전 세대. 무서운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와 있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강의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하는 시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내 유지를 위해서 집회 규정을 요구하는 거고 학과 운영을 개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 남아시아, 아프리카 연구학과 및 학문적 관리 체계를 하에 두는 방안을 두고 있고 해당 학과의 자율성을 박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 운영 실패를 인정하면 없애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학 절차 개편하라는 거면서 연방 정부와의 2대 입학 절차를 개편해서 이렇게 입학을 쉽게 이 다양성 같은 걸 폐지해서 이 학생들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장학금도 주지 말고 지금 되게 이제 장학금을 잘 주고 있고 다양성 때문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우리나라나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다민족 국가나 이렇게 해외에서 유학 가기 좀 쉽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가기는 좀 힘듭니다. 학비도 비싸고. 예, 좀 미국이 그렇습니다. 대학이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는 지난해 이제 친팔레스타인 시위의 중심이 됐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약간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학교나 정부가 시위에 좀 대응이 미흡하다라는 얘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많이 하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보다 강력한 얘기가 좀 있어서 과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할지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대학은 3월 20일까지 이거에 대해서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고 이걸 수용하지 않으면 4억 달러를 트럼프 쪽에서 안 주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으면서 과연 이걸 줄지 수용할지 안 할지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될지 것 같으세요? 글쎄요. 어떻게든 하지 받아들일까요? 않을까요? 네. 절충안을 찾지 않을까요? 절충안을 찾으려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메타 커뮤니티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기존 팩트 체크를 폐지했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 커뮤니티 노트가 뭐냐면 그 기존의 팩트 체크는 전문가로 이제 해서 이제 정치적 편향성이 좀 했었는데 이제 커뮤니티 노트는 일반 사용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형식으로 이제 X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사용자 게시물에 대한 추가 노트를 하고 이제 뭐 우리가 보면 이제 이렇게 뭐 지식인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해주는 거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동의할 경우에 노트를 공개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뭐 지식인 같은 겁니다. 우리가 보면 그렇게 해서 하고 팩트 체크와 달리 노출을 제한 두지 않고 추가 정보, 예, 나무 위키 같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예. 계속 첨가하는 거죠 서로가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 위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여자의 참여 조건은 만 18세 이상 이정 아나운서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된 계정 보유도 하시고 계정 갖고 계시죠?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이제 되고 이제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영어 좀 하시니까 가능하시겠네요. 영어 열심히 하시잖아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리고 뭐 번역기 쓰시면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일반 사용자 클라우딩 소싱도 가능하고 뭐 노트 가능하고 메타 뭐 모든 콘텐츠 다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하시고 조만간 한다고 하니까 글로벌로도 확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잘하면 조만간 여러 지역으로 가능할 것 같으니까 사실 이게 이제 검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좀 많습니다.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저도 뭐 이거 이미 그게- 있는 겨 서비스고 딴 데도 네, 다. 뭐 네, 전문가들로 해야 이게 기존에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모르. 사실 이게 여론 조작도 가능하고 뭐 이렇기 네, 때문에 사실 별로 네. 아 이게 좀 참 왜 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정권 바뀌면 다시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쵸. 그럴 것 네. 같아요. 네. 다음 소식 해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오라클이. 네, 오라클 1순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네. 이게 제가 보고 아 역시 오라클이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오란 씨가 아니고 오라클인데요. 아재에게 그래 죄송합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저 지금. 오라클이 이제 틱톡의 네. 사업을 담당할 유력한 1순위 후보자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그 바이트댄스가 이제 사실 자신들은 계속 이제 그 직접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선두주자로 갑자기 떠올랐다고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긴밀한 관계를 가장 유지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서버를 운영하는 게 오라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순위로 떠오르고 있고 이제 행정부 내에서 가장 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는 안 들리고 있는데 오라클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랑 뭐 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있고 메타도 좀 관련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월마트랑 경쟁 끝에 유력 후보로 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어서 근데 오라클은 미국 내에서 데이터 보안 일부를 담당하는데 완전한 인수를 원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게 이제 중재자로 나서서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어서 요게에 대해서는 약간 어떤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중간에 제가 볼 때 메타나 누가 좀 끼지 않을까. 왜냐면 오라클은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오라클이 가져갈 거 나머지 쪽은 못 가져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좀 수동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적극적이 아니라 약간 이게 완전한 인수가 아니라 약간 어중간한 인수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이 이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 가장 그 높은 가능성 오라클이 운영을 맡되 바이트댄스가 핵심 알고리즘을 유지하는 이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이 되는데 근데 지금 미국 정부가 가장 운영하는 건 이제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어떻게 해결해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만 오라클이 뭔가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그 기관을 하나 중간에 두고 나머지는 뭐 알아서 하라. 이 정도로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추측해 봅니다. 네. 다음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좀 이슈인데 요즘 머스크 아니면 이슈가 안 되는데 정보기관을 방문했대요 이분이. 이분은 사실은 개인 어떤 그 야. 계약직도 아니고 뭐 자문인데 예, 야. 뭐 가서 이렇게 했어요. 머스크가 NSC 같은 우리나라 같은 국가안보국 같은 되게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인데 머스크 NSC 핵심 논리를 해서 이제 이 부분에서 효율성 부분을 이제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라라고 자기가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 감축 효율화 논의를 했고 NSA가 지금 티머시 호프라고 직접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성 축소와 인력 감축, 운영 비용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기관 전체에 대해서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핵심 사이버가 제가 볼 때는 이거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 쪽 뭘 쓰라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스타링크. 예, 그런 거나 뭐 이런 거 쓰라고 그런 거 쓰라고 해석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여기는 잠깐 했는데 아침 방송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1억 달러 슈퍼팩을 이제 하겠다라고 기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원래 기존에 이제 지난해 이제 자신이 레이스를 할 때 거의 3억 달러 정도 기부를 했어요. 트럼프한테. 근데 최근에 또 다시 이제 소문인데 거의 사실로 드러난 게 이제 뉴욕 타임즈에 났던 게 뭐냐면 1억 달러 기부팩을 트럼프에 있는 슈퍼팩 시리즈나 아니면 그 시큐어 아메리카의 그 시스템에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1억 달러 추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부를 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트럼프는 뭐 이제 이게 자신은 기부라고 하지만 전 투자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1억 왜냐면 지금 최근에 그 테슬라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거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120달러로 예상한 데도 있더라고요. 지금 240달러 정도 되는데 120달러 예상한 데가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는 약간 제가 볼 때 테슬라 살짝 놓은 것 같아요. 대신에 비상장인 스페이스X나 뭐 X 같은 데다가 좀 뭔가 할 수 있는 걸 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X 쪽으로는 광고를 받고 스페이스X로는 이제 국가 도급 사업 같은 거를 이제 계약을 맺는 약간 이런 방식인데 여기도 알짜입니다. 정부기관 여기도 NSA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정보나 첩보나 그런 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여기도 그런 사업을 해담을 한다는 걸로 하지만 사실 이런 사업들을 따내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축소 가능성의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갔는데 근데 이게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개편이나 이런 것들 자기가 하려고 한 거. 이 안에서 뭐가 있냐면 FBI나 CIA 같은 개편도 다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비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걸 다 하기 때문에 방어망이나 이런 것들, 스타링크나 AI 기술 활용한 정보기관 현대에 관여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분석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재편이나 내년도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개혁 방향도 사실 자신에게 유리한 내로남불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습니다. 네.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개편이라고는 앞에다가 써놓고 읽기로는 내 물건을 팔겠다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두 분 다 뭐 뻔뻔하시니까 네. 쓰기는 뭐 방문 읽기로는 팔기 뭐 이렇게 하니까 네,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비지트 바이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또 머스크입니다. 제가 원래 아이고, 또 이게 머스크예요? 앞뒤로 제가 원래는 다른 소식 뭐 알리바바 최근에 뭐 다른 게 해줘야 나왔다는 되는데, 얘기도 그죠? 했고 맨 앞에는 오픈 AI가 뭐 요구한 거 이게 음. 다 너무 일반적인 소식이라 핫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좀 전에 나온 소식이거든요. 이게 연방법원에서 이제 좀 전에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제가 시간을 보시면 좀 전에 나온 시간이 좀 안 났거든요. 머스크한테 너 뭐 내놓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도지부에다가 연방에서 정부 감축 개입 문서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DC 판사가 일론 머스크와 그의 정부 효율 부서에게 관계자에게 문서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14개 주의 민주장관 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타냐 척탄 판사가 머스크의 정부 개입 역할의 중요한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면서 법적 증거 개시 대상이 된다라고 입장. 그러니까 머스크를 처음으로 법적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 머스크의 정부 개입에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는 의미고요.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향후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고 머스크는 최근에 이제 여러 기관에 개입이 됐는데 사실은 자신은 뭐 개입이 됐지만 영향 행사하지만 자기는 그냥 아무 역할이 없다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이제 개입이 증명이 되고 있는 사건이고요. 법원의 중요한 판결 사항은 머스크와 도지부의 3주 내에 주요 문서를 제출하는 것과 연방 기관의 협력 계약 관계를 공개하라는 것, 정부 인사의 데이터베이스 접근 내역을 보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 신문은 일단 기각이 됐지만 이 서류는 내야 될 것 같고요. 연쇄적 압박이 추가 판결이 있을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머스크의 티번이 연방 인사궁의 대규모 이제 해고에 대해서 이제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워싱턴 법원에서도 머스크의 부서가 정보공개법이라고 FOIA 적용 대상이라 판결하면서 이제 빠른 기록을 공개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판사의 판결문에서 이제 도지부 인력과 머스크의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밝히는 내용이어서 이게 어떤 판례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기준으로 머스크는 향후에 이제 법적으로 많이 시달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정보에 접근을 했으며 정보 축소에 얼마만큼 개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 거라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고 머스크가 비공식적으로 권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도지부가 헌법을 위반한 비선 권력인지 그리고 정부 축소에 권력을 행사한 게 적법한지 이 부분 세 가지를 가리는 아주 중요한 어떤 법적 공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이제 법적 파급력은 머스크와 도지부의 활동 중단 가능성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걸 판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머스크도 긴장을 좀 해야겠네요. 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네, 여기까지. 따끈따끈한 소식들 잘 들어봤습니다. 본부장님 또 역시 와주시니까 또 저희가 다양해졌습니다. 내용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랩소디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